저희 국가건강검진의 결과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검진까지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체중은 정상 범위인데 체지방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혈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위험 요인을 2개 이상 갖고 있을 위험이 증상이 없이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약을 쓰지 않고 위험 요인들 비만, 과식, 음주, 줄여 먹음으로써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기능이 항진되면 힘들어지고 기능이 저하가 되면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늘고 이제 간종양 표지자, 제장종양 표지자, 전립선, 난소암 표지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높다고 해서 다 암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진단 전에 한번 걸러서 자세한 검사를 하는 그런 거고요. 국가에서는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암 검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나 가족력, 흡연, 비만 이런 상태에 따라서 직접 돈을 부담해서 암 검진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국가 암 검진에 있는 것들 말고 또 어떤 정밀 검사들을 혹시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대표적인 게 상복부 초음파인데요. 방사선 조사량이 없으면서도 우리 복강 내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콩팥 고형 장기들을 보는데 도움이 되고요. 속이 빈 위하고 대장은 내시경이 훨씬 더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되고 고형 장기들은 이제 초음파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초음파를 하게 되면 많은 이상소견들이 환자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낭종이나 뭐 용종이나 낭종이라는 게 물혹이죠, 물혹. 그게 있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아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암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매년 검사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왜 이상이 없대는데 왜 매년 검사는 왜 또 해야 돼? 암이 아니라면서 왜 자꾸 보라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또 걱정을 하셔요. 그래서 중요하지만 어려운 질문인데요. 검진 간격 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는 게 있고 아직은 그게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위내시경을 했을 때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있으면은 1년마다 하라 이런 것들은 이제 학회에서도 권고를 하고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낭종, 물혹 이런 경우는 얼마나 자주 하라는가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가 확실한 근거가 없지만 살아있는 세포란 말이죠. 변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검진할 때마다 확인을 하는 거고 양성 물혹이 악성 낭종으로 어느 날 갑자기 1년 만에 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중간에 변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순 물혹에서 안이 지저분해지고 석회화가 생기고 격벽이 생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변하는 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암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를 알고 있는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검진 그 간격을 조절을 하시면 되고 10년, 20년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쭉 해봤더니 계속 변화 없으면 간격을 좀 늘리셔도 됩니다. 용어가 굉장히 문제인데 낭종, 물혹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암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작은 거를 별절이라고 부르잖아요. 별절보다 좀 큰 것들을 종괴라고 부르고 종괴가 확실히 그 세포의 덩이로 만들어져 있다 하면 종양, 좋은 거다 하면 양성 종양이고 암이다 하는 거는 이제 악성 종양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단백뇨 이런 경우는 양성입니다. 그러면 아 음성이 아니라 양성이니까 뭐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초음파나 이런 소견에서 보면 양성, 뭐 종양, 양성, 종괴 이렇게 되면 음성이 아니라 양성이니까 나는 이게 안 좋은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때 우리가 판별을 할 때는 음성, 양성이 아니라 양성이냐, 악성이냐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염이 3개인데 음성이 있고 양성이 있고 또 항원이 있고 항체가 있고 막 이래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맞나요? 좋은 질문이세요. 그거는 사실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도 배우게 되는 부분인데 비형 간염은 항원, 항체, 시형 간염은 항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형 간염 항원은 병이 있냐 없냐, 비형 간염 항체는 면역이 있다. 시형 간염은 이름이 항체인데도 병이 있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비형 간염 항원은 음성이 좋고 비형 간염 항체는 양성이 좋고 시형 간염 항체는 음성이 좋겠죠. 음성, 양성, 음성. 비형 간염 그런데 항원은 없는데 비형 간염 항체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겠죠. 항체가 생기게 해야 되고 시형 간염은 항체가 음성이면은 내가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시형 간염은 항체가 나쁜 의미니까 그건 안 생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시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C형 간염은 예방접종이 없어요. C형 간염은 메르스가 예방접종 없듯이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직 예방접종을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고, 감염을 예방을 하면 되는데 B형이나 C형 간염은 감염 경로가 우리가 혈액이나 체액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병을 가진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문신이라든가 주사바늘 이런 거 좀 조심하면 되고, 근데 이제 A형 간염은 반드시 항체가 생기도록 예방접종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A형 간염을 자연 면역으로 취득했던 연령대가 한 60세 이상은 거의 있다고 보고 10대, 20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으면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환경이 깨끗해진 때 자라난 그 세대는 예방접종을 맞으셔야 되고요. A형 간염은 수인성 전염병이에요. 물이나 음식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같이 먹는 음식에서 같이 먹는 물에서 전염이 될 수가 있고, A형 간염의 굉장히 대표적인 증상이 감기랑 비슷하게 비슷하죠. 몸살처럼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감기인 줄 알고 치료나 검사를 하다가 A형 간염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고 황달이 생기니까 그런 걸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